D 올리오 코너에는 액티브 그릴 셔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릴에 공기가 들어올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릴이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이제 주행을 하다가 주행풍으로 이제 그릴 안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가 뭐 쿨러 같은데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쿨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작동시켜서 열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또 닫히게 되어 있고요.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D 올리오 코너는 이제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만 한번 누르면 트렁크가 전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높게 열리죠.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키가 185인데 제가 이 밑에 들어가도 머리가 안 닿을 정도예요. 되게 높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를 닫을 때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제 좀 키가 작은 여성분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걸 누를 때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누를 수는 있겠지만 손을 많이 뻗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편하진 않기 때문에 이 높이를 좀, 열리는 높이를 조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손잡이를 잡고요, 내가 필요한 높이, 제일 적당한 높이를 먼저 맞추세요. 이 정도에다 맞추겠다. 그럼 여기서 멈춘 다음에 이 버튼을 소리가 날 때까지 길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소리가 났죠? 자, 그럼 이제 닫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정한 높이에서 딱 멈췄어요. 여기서 난 더 내리고 싶다 그러면 또 내리면 됩니다. 이만큼 내리고 또 소리 날 때까지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높이로 이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높이고 싶다 그러면 또 손으로 올립니다. 제일 끝까지 다 올렸어요. 그 다음에 또 길게 누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위치에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서 내가 제일 편하게 느낄 수 있는 트렁크 열림 높이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나의 2열 공간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 코나보다 차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되게 넓어졌어요. 레그룸도 넓어지고 헤드룸도 높아져서 제가 여기 타봤을 때 무릎 공간이라든가 머리 공간이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운전석을 뒤로 많이 빼놓은 상태인데, 운전석을 충분히 뒤로 빼놓은 상태에서도 이만큼 남습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보시면 안 닿아요. 네, 그러니까 2열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 2열 등받이를 이제 리클라이닝 하는 기능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정식은 아니고요. 요 폴딩 레버를 당긴 다음에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좀 당긴 거고요. 보시면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요만큼 올라왔죠. 자, 요 정도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 레버를 당겨서 다시 밀어주면 조금 뒤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단으로 폴딩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걸리는 고리의 그 단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2단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리클라인 기능은 없지만 등받이 각도를 약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D 올리오 코나를 타고 지금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면은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랑 같이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차간거리 같은 경우도 알아서 맞춰주고, 가감속도 자동으로 해주고, 만약에 앞차가 정차를 하면 일시 정지라든가 재출발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내가 직접 이렇게 악셀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전자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전자 취향에 맞게 좀 이렇게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하면 속도라든가 차간거리 설정은 이제 다들 이제 하고 타시는데,
이제 이 반응 속도라든가 가속 강도 이런 것들은 설정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기본 디폴트로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개별 설정을 해서 내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해놓고 타면은 훨씬 더 기분 좋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개별 설정하려면은 일단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운전자 보조라고 있죠.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주행 편의로 들어가면 여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차간거리 설정하는 게 나오고 가속 강도가 있고 반응 속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간거리 같은 경우는 이 크루즈 컨트롤 설정할 때 요 버튼 눌러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 버튼 누르면 여기 차간거리가 이렇게 단계가 바뀌어요. 이걸 누르면 얘도 같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차간거리 같은 경우는 이 메뉴에 들어와서 설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 버튼에서 바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가속 강도라는 게 있고 반응 속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 핸들 리모컨에 있는 버튼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메뉴로 들어가서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은 가속 강도가 3단계, 반응 속도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반응 속도라는 거는 앞차가 감속을 하거나 이제 또 가속을 해서 멀어지거나 이럴 때, 혹은 이제 옆 차선에서 누가 끼어들거나 이러면 이 크루즈 컨트롤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반응하는 속도를 말합니다. 당연히 단계를 높일수록 이제 반응은 빨라지고요. 단계를 낮추면 반응이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느긋하게 반응하는 게 좋다. 그럼 단계를 내리시고, 나는 좀 민첩하게 반응하는 게 좋다. 그럼 올리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주행 환경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도 좀 적정값이 다르기 때문에 타시면서 현재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운전하다가 조금 반응이 너무 빠른 것 같다, 좀 늦췄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내리시기도 하고, 또 좀 너무 둔하다, 난 좀 빨랐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또 올리시면 돼요. 기본은 3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4단계로 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가속 강도라는 거는 이제 앞차가 멀어지게 되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설정한 속도에 맞춰서 그 속도까지 가속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80km로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50km, 60km 정도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앞차가 속도를 내게 되면 저도 같이 이제 속도를 내겠죠. 근데 반응 속도는 빠르게 해놨으니까 가속은 빨리 시작을 하는데, 가속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속도를 올리는 정도는 지금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가속을 빠르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 단계를 올리시면 되고, 좀 가속을 느긋하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내리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약간 뭐 정체도 좀 있고 가속을 빠르게 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이건 오히려 제가 좀 느긋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2단계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반응은 빠르게 하되, 4단계니까 좀 빠르게 하되, 가속의 정도는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아주 빠르지 않게, 디폴트보다 조금 느리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직접 이제 타시는 분들이 운전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용할 때 나는 반응 속도라든가 가속의 정도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내렸으면 좋겠다를 직접 판단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내 취향에 딱 맞는, 또 도로 상황에 맞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제어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D 올류 코너에는 그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랑 그 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라는 거는 이 차로의 중앙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중앙을 계속 이렇게 어시스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로 중앙으로 차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스티어링 휠에 계속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어가 들어와서 이제 운전자가 직접 스티어링을 적극적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차로의 중앙을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보통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용할 때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을 같이 연동시켜 가지고 반자율 주행 느낌으로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스티어링 휠이 개입을 하지는 않고, 차로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스티어링 휠이 개입을 해서 차로 이탈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제 경보도 같이 울리고요. 근데 이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라든가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은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지 운전자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 예전에는 차로 이탈 방지 기능 같은 경우가 버튼이 따로 있어서 그걸 껐다 켰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들 보면은 차로 이탈 방지 기능에 온오프 버튼이 없어졌어요. 보통 이쪽에 있었는데 없어졌고, 스티어링 휠에 요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 버튼, 요 버튼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내가 스티어링 휠을 살짝만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차로의 중앙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직접 조작하는 게 좋다,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이걸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근데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끄고 싶은데 어디서 꺼야 되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또 뭐 운전자 보조 기능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돼요. 자, 지금은 현재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로를 살짝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경보가 울리면서 스티어링 휠이 개입을 해서 차로 이탈을 막아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난 이게 싫다, 계속 개입하는 게 싫다, 내가 직접 조작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길게. 자, 그러면 이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이러면 비활성화가 된 거예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굳이 설정에 들어가서 뭐 메뉴에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서 비활성화할 필요 없이 이 버튼 하나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랑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을 다 이 버튼 하나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디올류 코나의 음성 명령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명령을 쓰려면은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핸들 열선 1단 틀어줘. 핸들 열선을 1단으로 설정할게요. 자, 핸들 열선을 켰고, 이번에 시트 열선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열선 2단 틀어줘. 열선 시트를 2단으로 설정할게요. 자, 열선 시트도 켜졌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공조기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히터 틀어줘. 히터를 켤게요. 자, 히터가 켜졌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니까 운전하면서 이제 뭐 공조기라든가 시트 열선이라든가 이런 거 작동시킬 때 그냥 운전하면서 이제 편하게 이 버튼을 이용해서 그냥 말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디올류 코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이 중앙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클러스터하고 AVN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하나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요게 각각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양쪽에 이렇게 적용을 한 거는 사실 그랜저급 정도 돼야 적용이 되거든요. 보통 뭐 아반떼라든가 소나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해도 사실 12.3인치가 듀얼로 적용이 안 되고 좀 더 작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12.3인치,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 그 전에는 모니터가 더 작았었어요.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신형이 나오면서 12.3인치 듀얼 모니터가 적용이 됐는데, 이 디올류 코나가 이제 소형 SUV인데 사실 이 급에서는 이 정도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코나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예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든가 이 그래픽 GUI가 이 GUI 같은 경우가 이제 신형 그랜저하고 같은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라든가 인터페이스만 그 신형 그랜저하고 같은 게 아니고 그랜저처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지원을 해요. 지금 제가 내비게이션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작동 중이죠. 그리고 클러스터에도 이렇게 길 안내 표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쓰고 싶으면은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표시하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증강현실로 해서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제로 디스플레이 된 화면에다가 경로를 이렇게 직접 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터 같은 경우도 지금 좌우 독립형 공조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을 운전석하고 동승석 쪽을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기청정 기능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이 공기청정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공기청정 기능은 따로 작동시키는 버튼이 있지는 않고, 공조기를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실내 공기질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공기청정 기능을 자동으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조기를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키면 이 가운데 부분에 현재 실내 공기질을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공기질이 좀 안 좋다고 나와요. 지금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안 좋은 거고, 내려갈수록 깨끗한 건데, 지금 현재는 공기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해서 이걸 이제 차츰차츰 이제 내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조기를 켜놓기만 해도 공기청정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잠시 공조기를 틀어놨는데, 보시면 그 사이에 요 그래프가 1단까지 다 내려갔죠. 이제 공기청정이 완료가 돼서 지금 실내 공기질이 이제 정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고, 만약에 또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열고 주행을 하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또 이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면 자동으로 또 작동을 해서 얘가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공기청정 기능이 작동할 때는 이제 자동으로 외기나 내기도 이제 스스로 작동해서 이제 내기 차단, 외기 차단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외기 유입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자동으로 다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다가 뭐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터널 같은 구간 지날 때 있잖아요. 그 터널 같은 구간을 지날 때도 냄새라든가 뭐 이런 안 좋은 공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외기 차단을 했다가 뭐 또 터널을 빠져나오면 다시 이제 외기 유입으로 바뀌고, 이렇게 다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디올류 코나의 원격 주차 지원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요. 리모컨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전후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다 세울 거예요. 여기다 세울 건데, 여기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차가 한 대 들어가면 문 열고 내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차들이 주로 세우는데,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 제가 한번 주차를 해 볼게요. 당연히 여기다가 내가 직접 주차를 하면 문을 열고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컨을 이용해서 원격 전후진 기능을 활용해서 주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 주차를 하려면은 먼저 제가 주차할 수 있는 상태로 차를 직접 운전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보면서 자, 이렇게 일자로 일단 주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킹에다 놓고요. 이제 내려서 원격으로 할 건데, 보시다시피 간격이 거의 없어요. 여기다 주차를 하면 문 열고 내리기가 어렵겠죠. 자, 이걸 하려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한 번 누르시면 안 되고 길게 눌러줍니다. 자, 길게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죠. 원격 전후진 안내해가지고 스마트 키를 가지고 이제 차에서 내리면 됩니다. 자, 간격이 거의 없죠. 자, 여기다가 이제 주차를 할 거예요. 여기 리모컨에 보시면 여기 전후진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 제가 이제 후진을 해 볼게요. 이렇게 주변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꺼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리모컨에 홀드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시동이 꺼지고 그 다음에 문을 잠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출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빼야 되잖아요. 그때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탈 수가 없겠죠. 자, 그럴 때도 간단합니다. 자, 시동을 먼저 걸어야 되죠. 잠금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시동이 걸렸죠. 그 다음에 원격 전후진 버튼에서 전진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도 만약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정차를 해요. 제가 앞에 가서 서 볼게요. 자, 제가 누르고 있는데도 강제로 정차가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물러나면 다시 전진이 됩니다. 저는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자, 차 다 뺐으면 버튼 놓으시면 이제 멈추죠. 그 다음에 열린 버튼 눌러주시고 차에 타서 이제 가시면 되죠. 자, 이 D56 코냐에는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빌트인 캠이라는 건 이제 블랙박스죠. 2채널 블랙박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블랙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현대차 모델에 먼저 적용된 적이 있었는데, 이 D56 코나에 적용되어 있는 빌트인 캠은 조금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일단은 음성 녹음이 되고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음성 녹음을 지원을 안 했거든요. 음성 이제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되고, 그 다음에 주행을 하는 상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빌트인 캠에 들어가서 녹화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녹화된 영상을 이렇게 목록을 쭉 보면은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후방 화면이고요. 뒤에 화면이죠. 그리고 다시 누르면 전방 화면이 나오는데, 자, 전방 화면을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 요 위쪽으로 충격이 이제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깜빡이가 있고, 여기에 속도가 표시가 돼 있고,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고, 여기 이제 경도 위도,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다 표시가 되죠. 그래서 주행을 할 때 깜빡이를 켜거나 그러면 깜빡이를 킨 표시까지 다 여기 나오고요. 속도, 그 다음에 만약에 충격이 가해졌으면은 이 충격 표시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조금 더 뒤로 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이 나오면 여기 깜빡이 켜는 게 나올 텐데, 여기 보면은 지도까지 나오죠. 현재 이동하고 있는 지도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전체 화면으로 보시려면 이렇게 전방과 후방을 같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밖으로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로 메모리 카드나 이런 데다 옮기고 싶으시면은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에 카바가 하나 있어요. 여기 블랙박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카바를 이렇게 열면 이 안에 USB 단자가 있어요. 이 단자에다가 메모리 카드나 이런 거를 연결해서 이 화면을, 영상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이 화면 한번 볼까요? 깜빡이 켜는 것까지 다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우측 깜빡이 켜지는 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우측 깜빡이 켜지는 게 실시간으로 다 같이 녹화 영상에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녹화 영상을 여기 있는 USB 단자로도 뺄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게 영상 공유 아이콘인데, 이걸 누르시면 와이파이를 활성화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블루링크 앱을 설치한 다음에 블루링크 앱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여기 있는 영상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활성화를 누르시고 이제 휴대폰 연결을 해서 이제 와이파이 비밀번호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스마트폰에다 블루링크 앱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뒤 올류 코너에는 이 차량 진단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진단 기능에 들어가시면은 차량을 이렇게 진단을 해줍니다. 진단을 해주고 여기 보면은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어백 제어 시스템, 엔진 제어, 제동 및 차체 통화, 전동식 조향 시스템, 일단 변속기 이렇게 항목들이 쭉 나오고요. 다 지금 정상이라고 나오죠. 이 뒤 올류 코너 보시면 한 가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 게 여기 이제 시거잭 단자가 있어요. 근데 시거잭 단자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플라스틱 이렇게 열어서 쓰고 안 쓸 땐 닫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슬라이드 커버가 있어서 커버를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차들이 많은데 디올류 코너 같은 경우는 원터치로 이 커버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열려서 시거잭을 사용하고 사용 안 할 때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닫혀 있고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올류 코너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에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습니다. 안경 케이스가 없고요. 보통 이제 여기 있는 차들도 있는데 여기에도 없고 여기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가면 그 용품몰이 있어요. 용품몰에 가면은 요런 걸 팔더라고요. 요거가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 케이스거든요. 요 선바이저 케이스인데 이거를 이렇게 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35,000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해요. 요거를 선바이저에다가 이렇게 껴서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를 여기다 넣었다가 이렇게 보관하면 돼요. 깔끔하죠?